안녕하세요, 박민수 박사입니다. 오늘은 근육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우리 건강의 기본은 저는 근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육의 한자를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몸육자, 뿌리근, 우리 몸의 뿌리, 즉 근본이 바로 근육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장수시대가 왔잖아요. 100세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준비, 그리고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 바로 근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근육이 잘 생기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단백질을 30% 섭취를 더 해야 근육이 유지되는 10가지 경우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근감소증이 임박한 10가지 경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단백질을 30%를 더 섭취해야 된다는 행동적인 측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해당된다면 걱정하고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단백질 섭취에 주안점을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백질 섭취를 아침, 저녁으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아침에 단백질 음식 반드시 먹고요. 필요하면 단백질 분말을 한 스푼을 먹습니다. 저녁에도 반드시 먹고 하루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침은 밤 동안 단백질이 굉장히 많은 일을 했잖아요. 면역 강체를 만들고 근육을 재생시키고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단백질을 반드시 섭취를 해서 보충을 해주고, 저녁은 우리가 몸이 움직였잖아요. 저는 틈날 때마다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에다가 단백질이 합쳐지면 근육의 주 재료로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단백질 섭취를 생활화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 실천해야 되는 10가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반드시 단백질 섭취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체내에서 분해되고 흡수된 총 단백질 중 43%는 이제 근육으로 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백질 섭취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사람들은 잘 가지 못하는 사람, 가더라도 그것이 근육으로 잘 형성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과연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노년층이죠.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듭니다. 40세 이후에는 1년에 1%씩 줄어들고요. 그래서 80세가 되면 몸에 있던 근육의 50%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50세 이후에 우리가 노년층으로 가고 있다면 단백질 섭취를 조금씩 더 늘려나가야 한다는, 단백질 섭취 30% 더 해야 되는 사람들, 장 건강이 나빠진 경우죠. 장 누수 증후군처럼 우리 몸의 마이크로바이옴에 균형이 깨어져 있으면 근육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유익물질들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례로 프로바이오틱스가 프리바이오틱스를 이용해서 만드는 포스트바이오틱스의 일종인 단세지방산은 근육으로 가는 에너지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데 효과가 있거든요. 따라서 최근에 본인의 장 건강이 나빠졌다, 단백질 섭취를 늘려야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이러니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격렬하게 운동하는 경우입니다. 근력운동이나 고강도 인터벌 훈련을 꼬박꼬박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단백질 섭취를 통해서 원료를 제공해주지 않으면 그 운동이 만사도루묵이라는 거죠. 오히려 근육을 빠지게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육을 분해시켜서 에너지원으로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과응보, 자업자득이라는 거죠. 자, 나쁜 의미에서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투자를 해주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을 해주었을 때 우리 몸은 좋은 쪽으로 활성화가 된다는 거죠. 운동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이 보충이 되지 않으면 운동은 오히려 근육을 가해가는 운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운동량을 늘렸거나 격렬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단백질 섭취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더불어 근육이 형성되는 데 필요한 단백질이 잘 소화 흡수 되지 않는 경우죠. 위산 저하 상태입니다. 단백질을 분해하는 펩신의 부족 현상이 일어나죠. 위산 저하가 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만성 위축성 위염과 같은 병적인 상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나이가 들면서 위산을 생산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위산을 낭비하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위산 저하 상태가 더 빨리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식하거나 굉장히 빨리 먹거나 위에 부담을 주는 음식 섭취를 많이 한다든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특히 소화효소가 부족한 초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경우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위산 저하 상태이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타민C가 충분한, 그래서 신음식, 레몬 주스 같은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불량 증상이 개선이 된다고 한다면 위산 저하 상태를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위산 저하 상태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소화불량 환자에서 굉장히 많은 상태가 위산 저하 상태이고요. 위험약을 장기적으로 복용한 사람들도 인위적으로 위산 저하 상태가 올 수가 있죠. 단백질 30%더 섭취해야 되는 어느 상태가 있을까요? 최근 들어서 걷는 양이 확연히 줄어들었다, 일이 많다, 스트레스가 많다, 과로한다, 그래서 걷는 양이 확 줄었을 때 우리 몸의 가장 큰 근육 부위라고 할 수 있는 허벅지 근육이 점점 퇴화되게 됩니다.
따라서 그렇게 됐을 때 단백 섭취마저 줄어들게 된다면 근육의 쇠퇴는 더욱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루에 3,000보 이하로 걷는 분들이 계시다면 단백 섭취에 신경 써주셔야 되고요. 근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걷는 양을 다시 복원시키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병적인 상태 중에서는 당뇨와 비만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당뇨가 된다는 것은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서 근육에 들어가는 에너지의 유입이 차단된다는 거죠. 근육은 점점 기아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당뇨가 되면요, 췌장의 기능이 떨어지죠. 췌장의 기능 역시 단백질을 소화 흡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당뇨이신 분들은 단백 섭취도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만 같은 경우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비만은 근육이 녹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방과 근육은 옆에서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관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비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근육은 줄어든다. 단백 섭취를 늘리게 되면 근육이 늘리면서 비만을 해결할 수 있는 긍정적인 작용도 있고 기초대사량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지방이 줄어들겠죠. 단백질 섭취 자체가 인슐린의 저항성을 떨어뜨리고 인슐린의 기능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당뇨가 있거나 비만인 사람들, 비만을 가진 당뇨에서는 단백 섭취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갱년기 여성 같은 경우에도 단백 섭취를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갱년기가 되면 에스트로겐이 감소하죠. 에스트로겐의 감소는 근육의 분해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따라서 갱년기 여성분들은 평소보다 단백 섭취를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수면 부족이나 수면의 질이 좋지 못할 때도 단백 섭취를 조금 더 늘려야 됩니다. 수면의 질이 좋지 못하게 되면 밤 사이 근육 형성이 잘 되지 않거든요. 또 수면의 질이 좋지 못하다는 것은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그만큼 감소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이때 근육의 감소가 일어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진찰할 때 최근에 수면의 질이 좋지 못한 분들이 근육량의 감소나 근력의 저하를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을 자지 못한 다음에 온몸이 부드덕한 것은 근육에 염증이 생겼다는 거고요. 근육에서 염증을 분해하는 물질인 마요카인의 분비가 저해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면 부족이나 수면의 질이 좋지 못할 때는 각별히 단백 섭취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요. 부상 또는 수술로 회복되는 과정에서도 단백 섭취가 좀 더 필요합니다. 부상이나 수술로 회복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근육의 감소가 뒤따를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노년층에서 고혈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와병 상태에 있게 되면 의사들이 하는 말이 있거든요. 한 달 이내에는 빨리 일어나서 움직여야지 남아있던 근육이 소멸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상 또는 수술로 회복되는 과정에서 단백질의 충분한 섭취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그리고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한 경우가 있죠. 젊은 층에서도 이것은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이죠.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칼로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족한 칼로리를 어디서 꺼내 쓰느냐? 근육에서 에너지를 꺼내 써서 우리 몸의 활동 에너지로 쓰게 됩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에 다른 영양소, 칼로리는 어쩔 수 없이 준다고 하더라도 단백질의 섭취량은 신경을 써서 늘려야 되고요. 특히 다이어트 이후에 요요가 올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방과 근육은 같은 공간에 두고 싸운다고 했죠. 다이어트 이후에 요요가 오게 되면 근육이 있던 자리에 지방이 다 들어차게 되고 근육 형성이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요요가 오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요요가 온다고 한다면 반드시 단백질 섭취와 근력 운동을 통해서 지방이 근육이 빠진 자리를 치고 들어오지 않도록 미연해지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우리 몸의 근본인 근육을 사수하기 위해서 단백질을 30% 더 섭취해야 되는 10가지 경우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지는 않은지 미리미리 살펴보시고 우리 몸의 근육을 더 잘 돌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구호는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근육은 생존이다. 생존템인 근육을 잘 장착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육은 생존이다. 감사합니다.